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정책 의제 형성은 정책학을 순서대로 봤을 때 제일 앞부분에 하는 거예요. 야, 문제가 뭐야? 이거 정부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해야 돼? 이런 단계, 맨 앞부분에 나오는 단계입니다. 코로나 지금 상태를 생각하면 이게 쉬워요. 자, 이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야. 어떡하지? 전문가 빨리 불러봐. 문제는 현재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된다. 세계적으로 어떻게 된다. WHO, 자,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얘기한다. 미국이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영국이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정치적, 야, 정치는 뭐 빨리 사람들 어떻게, 자, 거리두기 하세요. 제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동량을 줄여주세요. 자, 그리고 정책의 문제. 자, 빨리 백신 수입해. 또 우리나라 백신 만들어. 마스크 빨리 착용시켜. 이런 게 모여가지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책의 창이 열려 있는 거잖아, 이거는요. 아직 안 닫혔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변수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창이 안 닫혀요, 잘. 이런 거는 정책학에서도 이거 굉장히 독특한 사례예요. 이게 보통 정책의 창이 열리고 뭐 사람들의 관심이 좀 사라지고 이러면 딱 닫혀야 되는데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관심이 이게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창이 열려 있어요. 제가 보기엔 창문이 없어졌어, 지금. 이거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그러자 정책의 창문이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좀 독특한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사람들의 관심이 식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정책, 코로나 이 방역에 관련된 이 정책 의제 하나에 다른 뭐 온갖 얘기가 다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 자,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뭐 여러 가지 각종 다른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철저하게 뭐 동원모형 개념으로 봐야 돼요. 마스크에 한정해서는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이게 동원모형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저 외부 주도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정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저런 문제 생겼는데 왜 정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격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출입국을 어떻게 금지, 왜 이건 안 됩니까? 됩니까? 여기에 대한 걸 이걸 전부 다 이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픈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책 문제가 이번 코로나 상황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 속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143쪽에 중간이요. 중간 문단. 정책의 창이 열리는 기회가 오기는 오는데 오랫동안 있지 않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음 창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은 이거는 지금 정책의 창이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 아직도요. 닫혀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당분간은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이제 정책의 창이 완전히 열린 경우도 있는데 145쪽에 두 번째 문단이요. 중간쯤에 하는 두 번째 문단이요.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해결됐잖아 라고 생각할 때, 둘째, 뭐 이거 정책 의제로 전환되고 정부가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관심이 사라진 거하고 해결이 안 된 거하고 좀 다르죠. 셋째, 그래 뭐 이거는 뭐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중간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막혀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거는 끝났다. 그럼 창문이 닫히는 거죠. 자, 네 번째, 예산의 제약. 방법도 있고 인력도 있고 조직도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정부에 돈이 없다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정책 의제로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147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자, 거기 뭐 문제의 내용과 관련해 라는 그 부분입니다. 자, 고통. 나만 고통인 거냐? 전국 국민이 고통인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정책 의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혜택, 우리만 받는 거냐 전부가 받는 거냐에 따라서 정책 의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비용 부담, 나만 비용을 부담하는 거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냐 전 국민이 똑같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정책 의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히 뭐 강력하게 찬성하거나 강력하게 반대하면 이게 정책 의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사안마다 너무나 많이 달라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그리고 148쪽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행정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148쪽에 셋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셋째, 관심 대중. 자, 저는 이걸 이게 주의 공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공중. 자, 공중. 우리 그냥 사람들, 우리 국민들, 시민들, 주의. 항상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의미의 attention. attention이라는 주의입니다. 자, 이 관심 대중은 공공문제 전반적으로 관심도 좀 있고 이해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뭐 학력이나 소득도 중산층이에요. 이게요. 흔히 말하는 중산층 계층에서 뭐 이런 관심 대중, 주의 공중 계층이 있다고 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그 관심 대중에 속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굳이 저 사람의 직업과도 관련이 없고 저 사람 관심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저 사건은 저 정책은 저 프로그램은 저 사업은 이런 어느 분야에마다 약간씩은 자기 생각을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관심 대중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냥 뭐 내가 일하는 분야하고 관련이 없는데 저 정책은 이런 거야. 이거는 이런 거야. 좀 흔히 말해서 좀 아는 게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분야만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넓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 대중. 자, 다른 말로는 주의 공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고도 뭐 대학 교육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고등교육은 끝난 거예요. 고등교육이 끝난 건데 고등교육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를 좀 이렇게 굳이 내가 하는 일, 내가 돈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 곳곳의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서 의견을 얘기를 해야 흔히 말하는 사회 전체가 이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뭐 옛날과 같은 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회 전체를 다 이제 뭐 이끌려고 한다던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견제와 균형, 체크 앤드 밸런스라는 개념이 뭘 알아야 뭘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알아야 감시도 하고 알아야 좀 비판을 수용하기도 하잖아요. 뭘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려고 만들어주는 데가 제가 볼 때는 대학교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약간 더 깊은 사고방식, 어떤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뭐 저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시험이 아니라 중간고사 범위 이전에 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인. 야, 좀 이게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좀 이게 좀 깨어있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평생 하죠. 그게 사실 이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배우신 분들은 그 정부에 관련된 문제에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 뭐 주는 이런저런 혜택 같은 거에 좀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책 문제의 특징을 오늘 설명을 드렸고 이게 정책학을 순서대로 봤을 때는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